안녕하세요. 종합건강검진센터 간호사 이승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꼭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종합검진을 받을 때 신경 쓸 점, 그리고 주의할 점 없는지 종합건강검진센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계영입니다. 먼저 교수님,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가요? 건강검진은 겉으로 보기에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찾는 과정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목적에 추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부동의 1위는 암이고 뒤를 잇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고 암검진 등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유전, 가족력, 생활 양식,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건강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꼭 받아야 할 항목이 있나요? 기본 건강검진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검사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에서 매년 권하는 검사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혈압 측정,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측정과 같은 신체 계측, 공복 후에 하는 피검사를 통한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와 같은 심혈관 대사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검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대표적인데요. 이것들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 정상이고 140에 90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하면 그 중간 단계가 있고요. 당뇨의 경우에도 공복 혈당 126 이상이 당뇨고 정상은 100 미만인데 그 정상과 유병 상태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더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하면 이 중간 단계에서도 정상으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기본 검진은 간단하고 반복적인 검사로 보이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본 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비용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진자분들이 검진을 할 때 내가 암은 없는지 그걸 가장 궁금해하잖아요. 뭔가 국가에서 권하는 암 검진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암 검진 항목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흔한 암, 둘째로 사망률이 높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암, 그리고 검진 방법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또한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국가에서 정한 5대 암 외의 암들은 가족력이나 개인이 처한 환경, 생활습관 등에 따라서 추가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국가 암 검진은 기본으로 하되 개인에 따라서 이것만 받아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 습관이 좋지 않거나 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성별, 연령별로 이건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암이 대개는 40대, 50대부터 많은데요. 이보다 젊은 20대, 30대는 건강한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건강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혈압은 어떤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를 올리는 생활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이나 예방접종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기 암 진단 가족력이 있다면 선별적인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 이후에는 여성은 특히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모두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건강에 대해 평가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노년기에는 암과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평가하고 악력 검사와 같은 노쇠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로써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이런 건강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나요? 기본 검진 항목은 매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가진 건강 위험 요인에 따라서 검사 주기나 검사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계가족에 대장암이 있다. 아버지가 대장암을 50대에 진단을 받았다면 나는 40대부터 대장암 검진을 하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대장암은 선종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발견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간암검진 대상자인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간 CT를 추가하면 초음파로 잘 보이지 않는 간암을 평가하는데 정확합니다. 암 사망 원인으로 1위인 폐암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대상자들에게 저선양 흉부 CT를 찍어주는데요. 대상자가 아닌 해에는 자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찍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진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CT, 초음파, 조직 검사도 있지만 암을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종양표지자라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종양표지자는 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암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종양표지자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서 암의 진행 상태를 평가하거나 치료 효과, 재발을 감시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보조적인 수단인데요. 종양표지자가 높을 때는 한 번의 결과에 의존해서 무엇을 판단하지는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해보고요. 해당 암에 대한 영상검사들, CT나 MRI, 초음파 같은 결과들이 있다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그토록 궁금했던 결과지를 받으면 추적 관찰하세요 라는 모호한 표현도 있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단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검사 결과지 복잡하죠. 예를 들면 혈액검사의 경우에는 참고치는 있는데 내가 이 참고치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상검사에서 결절, 낭종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주목하실 것은 즉각적인 진료를 권하거나 정해진 시간 간격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하라고 권유된 내용이 있는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것만으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데 한계가 있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이전 결과들을 종합하고 시간에 따른 결과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진 결과를 직접 상담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검진의 목표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결과 설명을 듣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내원에서 상담받기가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중요한 결과만이라도 듣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반드시 본인 결과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고 향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건강검진을 무시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바쁜 일상에서 검진은 숙제처럼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병은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